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어렵게 느끼는 비례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집과 상가의 가치가 얼마로 인정되는지, 현금 청산을 받을 때 얼마를 받는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5구역을 단독으로 개발할 때와 45구역을 통합해 개발할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례율은 쉽게 말해 내 종전자산에 곱해지는 가치 인정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의 감정평가액, 즉 종전자산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례율이 100%라면 내 재산은 그대로 2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인정받은 재산가치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이 추가 분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비례율이 달라지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비례율이 86%라면 2억 원에 0.86을 곱해 약 1억 7,200만 원이 인정됩니다. 자료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약 90%로 반올림해 약 1억 8천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례율이 123%라면 2억 원에 1.23을 곱해 2억 4,600만 원이 인정됩니다. 비례율이 140%까지 올라가면 2억 원에 1.4를 곱해 2억 8천만 원이 인정됩니다. 같은 2억 원짜리 집이라도 비례율에 따라 인정받는 금액이 1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현금 청산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산하는 추가 분담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례율이 높아질수록 내 재산 가치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5구역 단독 개발과 45구역 통합 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검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5구역을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 추정 비례율은 약 86%입니다. 종전 자산이 2억 원이라면 현금 청산 시 인정 금액은 약 1억 7,200만 원입니다. 반면 45구역을 통합해 개발하고 비례율이 123%가 된다면 같은 집이 2억 4,6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86%를 정확히 적용해 비교하면 약 7,4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료에서 약 90%로 반올림해 비교하면 약 6,6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만약 도로 확보와 추가 인센티브 등이 반영돼 비례율이 140%까지 올라간다면 인정받는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5구역 단독 개발과 비교하면 약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의 감정평가액이 똑같아도 사업성이 좋아지고 비례율이 올라가면 내 재산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구역별 추정 비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A1구역은 단독 개발 시 92%, 통합 개발 시 102%로 추정됩니다. A2구역은 단독 개발 93%, 통합 개발 92%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A3구역은 100%에서 110%로 올라갑니다. A4구역은 101%에서 103%로 올라갑니다. A5구역은 단독 개발 시 86%지만 통합 개발 시 100%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개발할 경우 전체 추정 비례율은 123%입니다. 도로 확보와 추가 인센티브가 최대한 반영되면 14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돼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현재 확정된 최종 비례율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공사비, 분양가격, 금융비용,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5구역 단독 개발보다 45구역 통합 개발이 사업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개발의 장점은 비례율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1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연 5%에서 7% 정도의 이자가 적용되면 1년에 약 50억 원에서 70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공사 방식으로 약 1.9%에서 3% 수준의 금융비용이 적용된다면 연간 이자 비용은 약 19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2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잡으면 전체적으로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비업체와 각종 용역 수수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비용이 약 30억 원에서 35억 원 수준이라면 사업 규모와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사업비 사용에 대한 관리와 검증도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추가 개발 이익도 있습니다. 45구역을 통합하면 약 540평, 제곱미터로는 약 1,785제곱미터의 추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개발 이익이 조합원과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면 1인당 분담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 절감, 용역비 조정, 추가 개발 이익을 모두 합하면 전체적으로 분담금을 약 1억 원가량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검토 자료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절감 금액은 사업계획과 공사비, 금융조건, 분양 수입,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례율이 높을수록 내 집과 상가의 재산 가치가 높게 인정됩니다. 둘째, 45구역을 통합하면 사업 규모가 커지고 도로와 추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비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금융비용과 사업비를 줄이고 추가 개발 이익을 확보해 조합원과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비용만 보고 통합개발을 반대하거나 미루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합개발을 통해 더 높은 비례율과 더 큰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초기 비용보다 훨씬 큰 재산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토지주와 주민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고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높은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4호구역 통합개발은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하고 더 나은 개발 이익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자료는 도시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내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례율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개되는 공식 사업 계획과 추정 분담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